이제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치르는데요. 모든 경기는 일제히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5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 대한 실망감, 또 이제 전 토트넘 감독인 주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을 저격하는 발언까지 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 상황, 왜 이렇게 좀 이제 암울한 분위기인지, 또 경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즈하고 토트넘하고 두 팀 다 그나마 그래도 뭔가가 걸려있는 팀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프리미어리그가 우승도 확정이 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팀도 확정이 됐고, 유로파리그 진출팀도 확정이 됐고, 그리고 강등도 한 팀이 결정이 된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 바로 이제 그 빌라와 토트넘의 경쟁인 거죠. 예. 두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되는 이게 있고요. 17위 딱 한 자리 놓고 에버튼, 레스터 시티, 그리고 리즈, 이렇게 세 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이 리즈와 토트넘의 경기는 이제 뭔가가 걸려 있으니까 주목도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정표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열리고, 토트넘과 7위를 다투는 에스턴 빌라는 이제 브라이튼과 경기하고, 리즈와 잔류를 놓고 다투는 에버튼은 본머스와 홈 경기, 그리고 레스터 시티는 웨스트햄과 홈 경기를 치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잔류가 결정되는 팀은 홈팬들이 다 쏟아서 들어올 거고요. 다 홈 경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세 경기가 다 홈 경기거든요. 반면 이제 남은 두 팀들은 거의 눈물의 도가니가 되겠죠. 예, 굉장히 드라마틱한 승부가 별 수 있고, 토트넘의 상황을 보자면 이제 리즈가 굉장히 더 강력하지 않을까. 토트넘도 컨퍼런스 리그가 걸렸긴 한데 리즈의 의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여러모로 이제 리즈가 가장 불리한데요. 왜냐면은 그 순위도 가장 미치고 골득실도 가장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승점이 동률인 상황에서도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사실 이제 에버튼이 이제 무승부를 거둔다. 그러면 승점 34점이 되고, 레스터와 리즈가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세 팀 모두 승점 34점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스터가 잔류하고 에버튼, 리즈가 강등이 돼요. 왜냐? 무승부면은 저 골득실이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력으로 남으려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겨놓고 에버튼과 레스터 시티가 이제 패배하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 두 팀이나 다 그래야 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거가 불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리즈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여러 차례 감독을 좀 바꾸면서도 부진을 좀 깨지 못했고, 특히 이제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죠. 빅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소방수로 막판에 왔는데도 승리가 없어요. 일단 최근 8경기 성적 자체는 2무 6패로 현재 승리가 없는 상태인 건데요. 하비글라시아 감독이 많이 팀을 망가뜨렸죠. 예, 그러면서 대패들을 너무 많이 당한 상태에서, 특히 이제 하비글라시아 감독의 마지막 5경기에서 1무 4패의 부진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부임하고 맨시티전 1대2 패배, 원정이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지만요. 뉴캐슬전 2대2 무승부만 하더라도 빅샘이 뭔가 그래도 막판에 구세주가 될 것인가 라는 기대를 모았거든요. 특히 뉴캐슬전에 퇴장까지 당하고 2대2 무승부였으니까요. 예. 하지만 웨스트햄한테 1대3 대패를 당하면서 이 팀은 조금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걸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성적도 안 좋고 현재 위치도 가장 위험한 위치고 불리한 위치고 하다 보니까 그 옵타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확률을 예측을 한 건데, 에버튼의 강등 확률이 이제 그거 19%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가장 유리하다인 거예요. 예, 션 다이치 감독이 또 부임한 이후에는 에버튼이 좀 끈끈해지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레스터의 강등 확률은 84%나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리즈의 강등 확률은 97%. 이건 거의 강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인데요. 콘테 감독 경질된 이후 9경기에서 2승 2무 5패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 감독 체제에서도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그러니까 전혀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도리어 콘테 감독 경질이 섣부른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그가 경질은 할 상황이었다라고 보긴 봤었잖아요. 왜냐면 예.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 경질 안 시키는 게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10경기를 채울 동안 정식 감독을 선임 안 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예, 거의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감독 대행도 사실 콘테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스텔리니가 맡았던 좀 기이한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 그 뒤에는 또 대행의 대행, 메이슨 대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이제 그 감독 대행을 바꿀 때는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정식 감독의 소방수로 와야 된다. 저는 이제 임시 감독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임시 감독이 감독 경험이 없는 스텔린이나 메이슨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샘 알라다이스, 션 다이치 이런 급의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호지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뒷수습이라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경질됐을 때만 하더라도 챔스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레드냅 감독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메이슨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경험 있는 상황이 이럴 땐 필요한 게 아니었느냐는 걸 돌아보니까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 생각이에요. 뭐 챔스 못 나간 거? 뭐 그렇다 쳐. 근데 최소한 유로파리그는 나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제대로 된 경험 있는 베테랑 감독이 왔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느냐. 다음 시즌을 위한 정식 감독 선임도 지금 난항이에요. 지금 거가 슬롯 감독이 원래 부임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이제 뭐 부임 안 한다라고 발표가 나온 상태고요. 본인이 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도 뭐 영국 기자들이 다 뭐 끝났다라고 얘기들을 했었고, 예, 물론 뭐 최근 와가지고 조금 논조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은 토트넘은 애당초 뭐 생각을 안 했다 막 이런 식의 예,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어쨌건 감독 선임하려는 족족 지금 실패를 하는 중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감독들의 무덤, 감독들의 묘지, 감독들이 기피하는 팀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한 시즌을 제대로 맡은 감독이 없었죠. 예, 포체티노 다음에는 그냥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었다가 결국 중도에 그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이 됐었고요. 그 이제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로 갔었고, 그다음에 누누가 부임했다가 누누도 중도에 이제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되고 콘테가 중도에 부임을 했고, 거다가 이제 이번 시즌에 쭉 이어서 갔지만, 그러니까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콘테는 한 시즌을 조금 넘기긴 했는데 한 시즌을 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리뉴도 마찬가지인 게 포체티노 경질되고 와서 네. 하다가 다음 시즌을 이제 하다가 또 경질이 그렇죠. 됐던 상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누누, 콘테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팀의 연속성도 없고 뭐 체계도 없고 흐름도 없고 뭐 이제 케미가 안 맞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무리뉴 감독 이제는 좀 뭔가 이제 토트넘에서 실패한 이후 명예회복 솔직히 했어요. AS 네. 로마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무리뉴 하락세다 그랬는데 로마 부임 첫 시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고,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그를 통해 참가한 유로파 리그의 결승에 올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토트넘이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토트넘은 나와 긴밀한 유대 관계가 없는 유일한 팀이었다. 아마도 코로나 기간이어서 경기장이 비어 있었고 레비 회장이 내가 결승전을 치르고 트로피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리그컵 결승전 얘기하는 거죠. 예. 내 인생의 유일한 팀이다라고 한 건데요. 예, 이 유일한 팀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제 50경기를 이상 지휘한 팀에서는 다 우승컵을 들었어요. 그냥 벤피카하고 뭐 그렇게 맡았었죠. 예. 예, 벤피카에서는 물론 이제 나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을 맡았고, 그러다가 포르투에 와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냈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토트넘을 제외한 모든 팀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한물 간 게 아니라 토트넘이 우승하기가 불가능한 여건이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로마에서까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콘테도 마찬가지다. 이제 콘테 감독도 토트넘을 제외한 모든 팀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렇기 때문에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한 전 스토크 감독이죠. 네. 토니 퓰리스가 이제 토트넘은 감독들의 무덤, 토트넘은 감독들이 꺼리는 팀. 그 이유가 아니 무리뉴랑 콘테도 실패했는데 내가 가도 내 경력에 5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감독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정작 레비는 또 생각이 다르죠. 뭐 그 맨로 기자 기사에 나오잖아요. 레비는 검증된 명성 있는 감독을 데려와도 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물론 자신들의 실책도 있어요. 하지만 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모든 전략과 영입 시장이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렇죠. 지원이 좀 부족했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토니 필릭스의 코멘트 말고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핏 브룩 기자도 이제 토트넘의 처한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토트넘의 감독들이 안 오려고 한다. 무리뉴 감독이 17개월 동안 있었는데 탑4에 들지 못했고, 그리고 컵 결승을 며칠 앞두고 경질당한 일이라든지, 또 콘테 감독도 17개월을 있었는데 첫 시즌엔 탑4에 들었지만 다음 시즌에 경질된 걸 봤을 때 감독들 모두 여기 갔을 때 나도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무리뉴 감독이 언급했던 결승전을 며칠 앞두고 경질했던 상황, 이게 좀 가장 큰 좀 논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17개월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중도에 부임해서 중도에 경질됐었으니까 예. 한 시즌을 풀로 맡은 감독이 포체티노 이후엔 없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큰 문제죠. 예, 특히 이제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에 카라바오컵 결승전까지 일단 치르고 났다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실패를 했다면, 그리고 그 시즌을 다 채웠다면 조금은 이제 무리뉴 쪽에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었을 거예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콘테도 마찬가지죠. 콘테 감독이 문제인 것 같아서 날렸는데 그 뒤에 토트넘이 더 악화됐으니까요. 예, 최근에 그러면 토트넘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 주말 그 브렌트포드전에 이른 시간에 케인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지만은 상대의 효과적인 교체 카드 그리고 토트넘 수비의 자멸에 가까운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1대3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동점골의 기점이었던 선수가 바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던 담스고르였고, 또 이제 그 세 번째 골에서는 교체 투입됐던 바티스트가 압박으로 이제 스킵의 실수를 유발해내면서 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동점골 장면에서도 토트넘 수비가 알아서 실수를 했던 장면들이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포스터 골키퍼의 조금 판단 미스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였죠. 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콘테 감독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선제골을 넣으면 뭐 결과는 지켜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콘테 감독이 그 사우스햄튼전 마치고 막 선수들을 막 비판했잖아요. 결국엔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콘테 말이 옳았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콘테가 경질되고 나서의 10분 이내 15분 이내 실점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역대 최다 기록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수치니까요. 그나마 콘테가 카리스마 넘치게 왁왁 하니까 덜 먹은 거였구나. 약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케인이 골을 넣더라도 팀이 승리는커녕 패한다는 거거든요. 케인이 골을 넣은 경기들 중에서 7패를 당한 건데, 이게 2017-18 시즌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가 이제 9패를 당한 거에 이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패 2위에 해당합니다. 골 넣은 경기 기준이요. 사실 이전에는 손케듀오가 멱살 잡고 팀을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손케듀오가 골을 넣어도 수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점이 더 많으니까요. 실제 뭐 토트넘의 실점이 62실점으로요.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6이고요. 심지어 최다 실점 7인 에버튼도 60골보다 적게 실점을 했어요. 예, 강등 위에 있는 에버튼보다도 많은 골을 내주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물론 이제 에버튼은 이제 현다이치가 부임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은 건 있는데, 그조차도 역시 그렇다면 토트넘이 제대로 된 감독을 좀 선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그 감독 교체를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62실점이 토트넘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기준 38경기 체제로는 단일 시즌 최다 실점 타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02-03 시즌에 이제 62실점을 허용했었고요. 2007-08 시즌은 61실점, 그러니까 지금보다 1실점을 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단일 시즌 최다 실점은 1992-93 시즌에 66실점이긴 한데요. 저 때는 그러니까 그 42경기 체제였잖아요. 예, 22개 팀이 있었어요. 예, 그 경기당 실점은 지금이 현 시점까지 역대 최다 실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한 경기에 덜 치렀으니까. 예, 경기당 실점으로 따지면. 게다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만 더 허용을 해도 말씀드린 38경기 체제 역대 최다 실점의 불명예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점할 것 같지 않나요? 높아요. 리즈가 뭐 한 골도 못 넣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 지금 수비 쪽에 결론도 많아가지고요. 예. 예, 거기다 이제 토트넘의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원정에서 9경기 무승입니다. 2무 7패입니다. 이거 무승도 넘어서 거의 뭐 패배가 대부분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패배들 때문에 결국은 대회들에서도 다 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AC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패해서 챔피언스리그 결국 16강에서 탈락한 거죠. 홈에서는 0대0 무승부였지만요. 예. 그리고 FA컵 셰필드 유나이티드, 예, 챔피언십 팀이에요. 그냥 0대1로 패하면서 또 탈락을 했었고, 또 이제 울버햄튼한테 패하고, 강등이 확정된 사우스햄튼한테 3대3 무승부, 그리고 지금 강등될 위기에 있는 강등권 팀인 에버턴한테 1대, 그것도 심지어 에버턴이 먼저 퇴장을 당했어요. 예. 퇴장 당하고 수적 우위 속에서 1대1 무승부가 됐던 거였고, 뉴캐슬전은 1대6 역사적인 대패를 당한 거였죠. 예.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도 1대2로 패하면서 결국은 지금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까지 내주게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콘테가 경질되던 그 시점에 이제 밀란전, 셰필드전, 울버햄튼전 내리 이제 지면서 세계대회에서의 희망이 딱 사라지고, 말씀하신 대로 콘테가 떠난 이후에는 유로파리그 희망까지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주중에 브라이턴이 맨시티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원래 그가 지난 주말까지는 브라이턴이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였는데요. 최소 7위였던 예, 거죠. 맨시티전 무승부에 힘입어서 이제는 6위도 아예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로파리그 무조건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컨퍼런스 리그 티켓 하나를 걸고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이 경기를 하는데, 지금 뭐 대진표상 그리고 흐름상 경기력상 에스턴 빌라가 7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브라이턴이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는 주중에 맨시티전 혈전도 치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브라이턴이 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 유망주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그 유망주들이 다 잘해. 그렇지. 브라이턴 놀라워. 예. 예, 진짜 놀라운 팀인데요, 브라이턴은. 어쨌건 그래도 유망주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쓰지 않을까, 이번 경기 때. 그리고 아마도 좀 떠날 선수들은
토트넘은 이번 경기는 출전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유럽 대항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홈 경기잖아요. 예. 그럼 빌라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 경기. 특히 이제 에메리 감독은 애초에도 물론 한때 너무 잘 나가서 챔스까지 살짝 바라보긴 했지만 솔직히 유럽 대항전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다. 유로파리그에서는 더 좋았긴 했겠지만 컨퍼런스 리그라도 사실은 에스턴 빌라에 부임할 때 팀이 좀 강등기까지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나가서 우승컵 노릴 수 있는 뭐 대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라가 조금 더 토트넘보다 유리해 보이지 않나. 물론 토트넘도 상대가 19위 팀인 리즈니까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 최근에 토트넘의 원정 성적 같은 것들 고려하면은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 예, 거죠. 특히 리즈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 거거든요. 이게 그거가 액면가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액면가로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유리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타 예상에서도 토트넘의 예상 순위가 8위예요. 그러니까 그 8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51.2%로 나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빌라가 7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64.9%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토트넘이 7위로 컨퍼런스 리그에 나갈 확률이 27%인데 9위가 될 확률도 21.9%로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즉 토트넘이 리즈에 패배하고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하면서 토트넘은 9위로 끝날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러려면은 브렌트포드가 맨시티를 상대하긴 하는데 네, 맨시티가 근데 지금 뭐 체력을 안배하면서 주전 선수를 쉬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예.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그럼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에 좀 집중해서 이 두 팀의 경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리즈를 상대로 제 기호로 보자면 토트넘이 강했는데요. 예, 뭐 역대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더라도 81경기 31승 22무 28패로 이제 토트넘이 3승을 더 거뒀을 뿐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리즈가 한동안 2부 리그에 강등돼 있었잖아요. 예, 3부까지 떨어졌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승격하게 된 2020-21 시즌을 기점으로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분명히 비엘사 감독의 좀 이제 도전적인 축구,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가 있었다 보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그런 리즈를 잘 공략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냈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리즈 상대로 4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 1도움,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특히 이제 원정에서 2경기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네, 특히 리즈가 말씀드린 그런 성향이 홈 경기에서는 더욱더 짙게 나오니까 역습으로 좀 많은 골을 넣었었고 올 시즌의 전반기 대결 때는 토트넘이 4대3으로 이겼지만 그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아나골절 수술로 인해서 출전을 하진 못했었어요. 다만 이제 그 리즈가 승격하고 나서 리즈 앨런 로드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패로 동률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부상자 현황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타일러 아담스와 이제 왼쪽 풀백인 델러스 그리고 또 이제 측면 공격수 시니스테라가 확실하게 부상 후 결장을 하고요. 로드리고하고 벤포드가 경미한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토트넘 부상자가 상당히 많죠. 일단 뭐 요리스 벤탄쿠르 세센용이야 계속 부상자였으니까 그렇다 손치는데 에릭 다이어도 결국은 그 최근에 경미한 부상이라고 했는데 사타구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게 확실하게 떠서 결장이 이제 확정이 됐고 로메로하고 후이비에르도 경미한 부상 후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당장 브렌트포드전에도 빠졌으니까요. 예, 뭐 이 선수들이 빠진다는 것은 역시 수비 지역에 큰 문제가 예상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후스쿼드 예상 포메이션을 보면은 리즈 4-3-3 그리고 뭐 토트넘 4-2-3-1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4-4-2가 아닐까. 왜냐면 최근에 폭백을 쓰면 4-4-2를 썼으니까요. 그렇죠. 폭백을 나온다. 왜냐면 예. 이제 센터백 자원이 지금 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얄을 약간 좀 이제 오른쪽 스토퍼처럼 쓰면서 또 측면 풀백으로 쓰면서 뭐 쓰고 있는데 네. 실제 경기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4-4-2로 쓰게 되면은 아마도 히샬리송이 케인과 투톱을 서게 되고 손흥민 선수와 클루세스키가 좌우 윙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 선수 좀 올려서 썼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많이 못 가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후스코어드닷컴이 이제 승부 예측을 했는데 충격적인 예상입니다. 리즈가 이기는 것뿐 아니라 3골을 넣고 2골차 완승을 거둔다. 이게 바로 리즈의 절박한 상황 때문에 나온 전망인 것 같아요. 예, 먼저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리즈는 잔류하기 위해서 홈에서 승리가 필요하고 다른 팀들이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져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리즈가 이번 시즌 올린 승점 31점 중에 22점이 앨런 로드 홈에서 나왔다.
이는 팬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들의 팀을 잔류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에 일요일 오후에 경기장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락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엄청난 홈팬들의 지지와 열기, 이게 평소 때 그냥 홈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청 뜨거울 것이고 특히 리즈의 홈팬들이 정말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진출 도전은 지난주 브렌트포드전 1대3 패배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고, 이는 최근 리그 7경기 중 단 한 경기만을 이겼다는 소리다. 예. 여기에 더해 토트넘은 목요일에 슬롯이 감독직을 거부하면서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다. 이 얘기는 최근 성적도 안 좋은데다가 심리적으로 타격까지 받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선수들도 뉴스 다 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슬롯이 개인적으로 거부했다기보다는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팀에 대한 기대감이 안 생긴다. 네, 거기다가 연달아서 사건들이 발생하면 선수들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 팀이 과연 미래가 있나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여기서 떠날 생각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최근 원정에서 7경기 무승에 이 중 5경기에서 패하면서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했는데 7경기가 아니죠. 9경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리즈는 승점을 쌓기 위해선 일요일에 토트넘에게 더 많은 불행을 안겨주어야 한다라고 예. 하면서 리즈의 3대1 승리 예상을 한 예, 겁니다. 뭐 전반적인 전망은 리즈가 토트넘을 이겨도 강등될 것이다 인데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토트넘은 기적처럼 뭐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라도 얻게 될지 경기 지켜보고 부버즈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